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화요일 방송입니다.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50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중동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딛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2,96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0.7%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힘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0.3% 상승하면서 78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분쟁의 중재를 위해서 G7 일부 일정만을 소화한 채 조기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따라서 내일로 예정이 됐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취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상황을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한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 중에 지금 현재 남아공 그리고 호주의 정상과 만남을 가지고 외교 회담을 펼쳤다고 하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도 잠시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외에도 한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에도 꽤 구체적인 진척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으니 과연 일본 정상과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대표 지수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휴전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핵 협상도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 위험 선호 심리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전의 최종 목적이 이란의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란은 아랍권의 중재국을 통해서 휴전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쟁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지금 의견이 일단은 시장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시장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죠.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 테마주들 보시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나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장 반도체 대표주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일부 장비 종목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로 DB하이텍이라든지 펜트론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의 저점은 통과 분석에 따라서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일부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장 초반보다는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이긴 한데, 처음으로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많이 팔린 5월이었다라는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캐즘을 극복하고 이제 본격적인 산업의 성장기로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을 최종으로 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STO 시장 개화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STO 관련주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국의 상원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새롭게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이 법안 공개에 따라서 오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번에 7월 초중으로 상원을 통과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의 법안으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오늘도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해줬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네. 그만큼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저희가 좀 빨리빨리 좀 속도를 좀 전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 중동 리스크 부분을 둔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멈추냐고요. 이란은 멈추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할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란이 옛날만큼 어느 정도 리스크가 더 번져질 것이다. 즉 뭐냐, 지금 현재 이란 쪽에서 최고 수장부들이 다 전사한 상황이에요. 다 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2월 달에
이 무정부였잖아요. 그럼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무정부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총리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12월 때 우리 한국이 12월 때부터 무정부였던 것처럼 지금 이란도 어떻게 보면 국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은 빨리 종료시켜야 하고 더 이상 확전을 시키면 안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죠? 이 화면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르무즈에 따라 가지고 이 이란 중동 리스크가 번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죠. 즉 우리는 조금만 보복을 하고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갑자기 뭐 연기에 누가 피웠나 봐요. 화재가 발생했다고. 네,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네.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잠깐 오전에 증시가 상승했던 증시가 차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호르무즈 봉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봉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직 핵발전소 공격할 곳이 남았다. 너네가 절대 핵을 못 만들게 만들 것이다.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네. 이란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고집을 좀 벌여야 어느 정도 확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란은 다음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호르무즈 수혜주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 상승해서 이거 수익 발생됐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죽어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이게 중동 전쟁주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 이런 거로 수익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저는 조금 이쪽 업계에서 좀 회의감이 듭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중동 전쟁주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오전에 흥구석유하고 한구석유가 갭상승이 됐어요. 네. 하락이 되었다가 네.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흥구석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자, 이 흥구석유가 장 초반에 좀 떨어졌다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화재 때문일까요? 네, 화재 때문에요. 네. 근데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상승하라고 반복할 거예요, 아마. 네. 네, 계속 상승하라고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호르무즈 쪽에서 전쟁에 대한 확전이 불안감이 돌고 있다 하면은 흥구석유가 대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흥시가 또 있어요. 저기 뭐냐 같은 흥시인 흥시? 또 흥하해운이 있어요. 흥시 흥하해운. 네, 흥하해운. 해운주. 여기는 호르무즈 성시가 흥시가 같습니다. 호르무즈 흥시. 정치 테마주로 따지자면은 호르무즈 성시 흥시입니다. 흥시. 네. 자, 흥구석유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 흥하해운. 흥하해운입니다. 지금 몇 % 정도 상승하고 있죠? 흥하해운이 지금 현재 갭상승 중이네요. 그렇죠? 장 초반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흥하해운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 흥구석유하고 흥하해운이 올라가면은 안 좋은 겁니다, 시장에. 왜냐면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이 확전이 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큰 폭은 아니지만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말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상황에서 만약에 호르무즈 쪽에서 불씨 3개가 나온 게 그 네. 부분이 누가 담배 피다가 불씨가 났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은 차익이 될 수가 있는 떨어진다. 거죠. 근데 만약에 전쟁에 대해서 약간 누군가 충돌을 했다고 하면은 네. 여기서 또 주가가 또 반등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따라 가지고 흥구석유 흥하해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네. 아무리 수익이 좋더라도요. 이런 종목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전 4일째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세계 증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실 확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어제 방송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 쪽에서 비장의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든다면 정말 긴장감이 더 커지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고 이란 측에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 현재 휴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미국이라든지 제3국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이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긴장감이 커질 경우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짚어드리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갑자기 이 종목 왜 오르지 할 때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혹은 전쟁 관련된 긴장감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종목들이구나 하고 그냥 넘겨버리시라는 뜻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방산 관련주들이라든지 소형 방산주들 그리고 해운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릴 부분은 바로 반도체 2차 전지들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해서 3주 전부터 열심히 다루고는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도 오늘 좀 한번 이야기를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오늘 장 초반에 네. 이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쁘싸. 근데 오늘 하필이면 2차 전지 상승할 때 또 중동 리스크가 번지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G7 정상회담이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줄 알았는데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도 차익이 되네. 아쉬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장 초반에 비해서 2차 전지만 떠지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같이 상승분해서 이탈이 되고 있고 다시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그게 핵심이겠습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동 리스크가 크게 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크게 번졌다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 유가, 원유 선물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현재 흥구석유나 이런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주들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야,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님,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조선주하고 방산주를 계속 연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매수세를. 그렇죠. 상승세를 계속해서 연장시켜주고 상승세를 있습니다. 계속 연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부분이 또 이란 리스크가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돌발 상황이 누가 터질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이 부분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같이 또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커져가지고 조선주하고 방산주 이 유가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PBR도 잠깐 지금 현재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코스피 지수가 2,900이고 코스피 지수가 3,000인데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스피하고 2,900인데 삼성이 6만 원 박스권이에요. 이거 많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까지 코스피 지수가 2,960까지 올라가는 것도 다 PBR 때문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비니티나 이런 종목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네. 즉 이 PBR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의식주예요. 의식주. 즉 코스피 쪽에 상에 있는 게 증권사, PBR, 지주사, 보험주. 원래 얘네들 자체는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거든요. 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인데 이번에 3번 개정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에 속해 있는 애들이 SK증권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20%나 상승하고 있고. 우와. 이러니까 지수가 당연히 2,930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로 네. 지수를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올라가고 PBR 그다음에 증권주, 보험주 이런 애들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경기 침체하는 거예요. 아쉬워요. 왜냐면 경기 침체하고 하면은 네. 경기 침체하고 하면은 원래는 이 의식주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보험이나 증권사 애들은 원래 돈 잘 벌어요. 네. PBR 이런 애들도 돈 원래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달러로 그만큼 반도체 2차 전지만큼 벌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번에 3번 개정 정책주 테마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930까지 간 건데 네. 60까지 간 거고 지수가 3,000원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정상적이진 않은 지수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수가 지금 3,000P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전에 비슷한 수준이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지주사들이라든지 저 PBR 관련주들 몸집이 큰 종목들로 수급이 쏠려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말은 즉 사실은 조금 더 살이 쪄야 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주들로는 수급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우리 기술주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몸집이 커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올랐던 저 PBR이라든지 이런 밸류업 자체는 확실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몸집만 커지는 이런 종목들에서 수급이 조금 분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 반도체가 보조금이 좀 증가가 됐어요. 네. 20%에서 30% 준다고. 야, 뭐 보조금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오. 이 사람이 하워드 여트리 장관이에요. 네. 처음에는 보조금 안 준다고 했다가 10% 준다고 했다가 20% 준다고 했다가 또 30% 증가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은 한쪽은 무조건 타격한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 개인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부분이 어서 빨리 수정이 돼야 삼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 삼성의 주가 상승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오늘 4% 넘게 올랐는데 네. 일단 지금은 2%대 상승 중이네요. 그렇죠. 오늘 자하면 5% 정도 넘길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솔직히 생각할 때요, 아나운서님. 네. 삼성전자가 6만 원은 오늘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아우. 이런 씨, 저 PBR 관련주나 이런 애들은 저기 뭐냐 의식주, 증권주가 한 달 동안 몇십 프로 상승하는데 이 삼성은 아직도 6만 원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삼성 별명? 네, 뭐예요? 동네 바보형이라고요. 아우. 동네 바보형. 누가 그런 별명을 지었어요? 네. 근데 되게 웃기죠? 네. 미국이나 다른 유럽 증시는 기술주, 반도체 부분이 최고가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희한한 게 의식주 관련주들, PBR. 의식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때 발생되는 그 관련주도 지수를 높이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 먹으면 찬땡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는 HBM3를 통과를 했어요. 이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를 통과를 했는데 네. 이제 딱 너 하나 남았어. 엔비디아는 도대체 언제 통과를 시켜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뭐 이 엔비디아한테 지금 승인은 받을 수가 있다, 승인은 못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보류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근전적인 부분은 브로드컴하고 AMD한테 HBM3 12단은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했지. 네. 야, 하이니스는 HBM4로 유빈한테도 지금 블랙 외 다음 모델인 유빈한테도 지금 제공을 해가지고 주가를 그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하이니스가 HBM3로 신기술 4까지 13단까지 만들어 놨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AI 기술까지 접목되어 있는 것은 삼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주가 반영은 저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물론 뭐 중간에 준돈 리스크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표가를 7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삼성이라는 종목은 뭐 진짜 그동안 시장이 진짜 많이 힘들었지만 또 안타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2,900, 3,000원 갔대 삼성이 지금 6만 원인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니스가 그 주도주를 바꾸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치고 올라가느냐, 하이니스가 더 치고 올라가느냐. 하이니스가 만약에 삼성 자리에 대체를 하면은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 침체가 될 수 있어요. 왜? 하이니스만 올라가고 나머지 반도체 주들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에 어느 정도 기술주 라인으로 반도체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게 12%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하이니스 하나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반도체 전체적으로 투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원전 쪽에 두산 에너비니티처럼 반도체 쪽에서도 하이니스죠. 그리고 어제 하이니스가 지금 오늘도 최고가에 달렸는데 네. 이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3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배당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혜주도 어제 상승이 된 거고 오늘도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즉 PBR 쪽에서 배당 가치가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배당 관련주도 편입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은 하이니스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8만 9만 원이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삼성전자 8만 9만 원 못해도 코스피 지수
2,900, 3,000 가면은 삼성이 8만 원, 9만 원 갈 줄 알았죠.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는 이 선거가 끝나고 3법 개정 그리고 코스피 5천 수혜주로 인해서 증권, 보험, PBR, 의식주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수급이 가니까 뭐 삼성전자나 뭐 계속 6만 원 빠스권인데 누가 매수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 하지만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은 즉 최근에 중돈 리스크 부분도 있었지만 중돈 리스크 부분은 저번 주에 한번 하락이 됐었지만 네. 중요한 건 HBM은 승인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HBM 승인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전자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몇 년 전에 8만 전자, 작년에 8만 전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HBM 승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 승인에 따라서 이 수혜주도 어떤 게 발생이 되는지 그 부분도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삼성전자 국민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래도 오늘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장 순매수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아직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 6월이나 7월 안에는 그래도 콜테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벌써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제품을 계속해서 납품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제품이 만약에 3 제품을 통과된다라고 해도 이미 또 뒷버전이 돼버리는 거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상승에 비해서 너무나도 박스권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정도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전문가님? 큰일 났네. 안 올라가면 큰일 나겠네. 7만 5천 원 자신 있어요.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그냥 이분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전세 사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요? 보증금은 30% 수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맨 처음에 약속했던 거하고 또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뒤처진 건 맞지만 HBM 부분으로 하지만 삼성은 너무 크게 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책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떤 주식 종목에 연관된 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아주 크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책주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보조금으로도 여러 가지 떨군 부분도 있었고 그동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이 여튼이 이 햄버거 이름하고 비슷한 이 여튼이 장관이 계속 보증금 부분을 협박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올라가다가도 눌리고 올라가다가도 눌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삼성은 지금쯤 7만 이하도 됐었겠죠. 네. 아무리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비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략회의 오늘 개최를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4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반도체 사업 그리고 HBM 관련돼서 어떻게 새 판을 짤지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죠. 특히나 상법 개정안을 통과가 된다면 배당 확대에 대한 수혜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한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도 부디 빠르게 우리 박스권을 좀 탈출해서 진짜 대장의 모습을 찾아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내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네. 하이닉스가 어제 만약에 HBM4로 이 유빈한테 제공해서 하이닉스만 상승했다고 하면은요. 네. 이 HBM 관련주들도 어제 같이 상승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어제 테크윙 하나만 올라가고 나머지 반도체주들은 눌렸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삼성 하이닉스는 HBM4 부분을 엔비디아한테 제공을 했다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조금 그 반향이 영향이 간 것도 있지만 이 PBR 위주로 해가지고 이 정책주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왜 SK하는 주식 종목 하나도 시가총액 10조 원짜리도 20%나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하이닉스하고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지 못하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HBM 라인 같은 경우는 이 하이닉스가 돛단적으로 계속 상법 개정 부분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가 지금 HBM이 승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HBM이 승인이 되고 있고 AMD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AMD 브로드컴이 계속 승인이 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YC 그다음에 DB 하이텍, 오. 테크윙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오, 네네. 그다음에 미에 반도체, 미에 반도체,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는 자율주행 쪽이에요. 네. 자율주행 쪽이고 이 서포스 글로벌은
만약에 삼성이 미국한테 공장을 투자한다. 왜냐면 서플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당근마켓이에요. 반도체 중고 장비. 그렇기 때문에 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서플러스 글로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HBM 라이온은 YC, 그다음에 DI도 있고 DB 하이텍, 테크윈, 어버브 반도체 네. 이 부분도 있다는 걸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미 반도체하고 이 하나비전, 하이닉스하고 옛날부터 좀 분쟁이 있었죠. HBM 부분으로 TC 볼딩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옛날에 기억했던 건 하이닉스 하면은 한미 반도체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 한미 반도체 쪽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즉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 DS가 스마트 패턴인데 2차 전지로 부각이 돼서 상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망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AMD와 브로드컴으로의 HBM 승인이 받았다라는 소식 들려왔으니 계속해서 더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관련돼서 HBM단의 관련주들도 보고 싶다면 삼성전자 관련 HBM 관련주는 YC, DI, DB하이텍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HBM 관련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미 반도체 있겠고 하나비전 두 가지 종목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정보들, 자료들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 공유해드린다라는 점을 계속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리려다가 계속 까먹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크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많이들 보시는데만. 그래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더 많은 정보 받고 싶은데 일주일에 방송이 3번밖에 없다, 3시간밖에 없다라고 아쉬워하셔가지고 저희 팍스 통신망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자료들 전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가 QR코드 저 자리에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전문가님 밑에 있는 게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 통신망 입장하시라고 띄워드리는 거니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통신망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터치만 하셔서 3초 만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네. 이게 뭐야? 장초반에 상승하다가 이탈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근데 2차 전지만 빠지는 게 아니어서 그나마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2차 전지 무슨 100의 정군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저는 이 한 몸 같이 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쪽에서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장초반에 상승하다가 좀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어요. 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빨리 IRA가 수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IRA 수정 뭘 했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뭘 했답니까? 네. 이 하원에서 통과된 부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나마 좀 유예 연장이 된 게 뭐 전기차 뭐 소비자 보조금 그것만 조금 132? 181. 181? 네. 뭐 그것 바에는 뭐하러 수정합니까? 네. 뭐하러 수정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IRA 부분은 좀 수정 법안이 된 거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2차 전지 종목 하나씩 좀 차트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누구부터 볼까요? 누구부터 볼까요? 자, NNF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전문가님이 자. 제일 좋아하는 뭐 제일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다 사가지고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또 떨어지면 저 빨간색 점장 때문에 큰일 났다만 네.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NNF 장 초반에 껌을 좀 씹었습니다. 좀 껌을 씹었다가 단문이 빠져가지고 좀 차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장중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까? 5%까지 올라갔어요. 우와. 어제 BW 신주 인수권을 이제 만들어놨죠. 네. 어제 공시를 했죠. 공시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저 BW 신주 인수권을 통해가지고 저거를 통해가지고 돈을 좀 달라 하는 상황인데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그때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BW 신주 인수권을 통해가지고 이 3천억을 모아지느냐 안 모아지느냐 안 모아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관사이 한국투자금융이나 다른 데서 투자증권에서 이 물량을 다 채워주기로 했거든요. 자, 채판 좀 오랜만에 채판식 교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 자, 나는 글씨 못 쓰니까 우리 윤지아 아나운서님이 좀 쓰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이 신주 인수권이 네. 신주 인수권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종목이 하는 게 전환사채가 있고 신주 인수권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뭡니까? 내가 윤지아 아나운서한테 윤지아 아나운서님 나 5천 원만 빌려줘봐. 5천 원이요? 예. 정말 5천 원 있잖아요. 그래도 5천 원만 빌려줘봐. 근데 윤지아 아나운서가 아유
전문가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님 5천 원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야 그러면은 뭐라도 뭐 탐보라도 잡을게. 내 핸드폰이라도 탐보로 잡을게. 핸드폰? 그러면은 뭐 5천 원을 주더라도 만약에 제가 윤지 아나운서한테 전환사채 5천 원을 빌렸는데 그 기간까지 갚지 못하면은 난 윤지 아나운서한테 핸드폰 뺏기는 거예요. 핸드폰 뺏기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있고 또 만약에 핸드폰을 받지 않고 며칠 기간 내에 이자료까지 합쳐서 몇 년까지 5천만 원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환사채가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신주 인수권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8월 달부터 이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8월 달까지 신주 인수권을 방해를 합니다. 이 NNF가. 네. 근데 만약에 신주 인수권에서 지금 가격이 5만 원대예요. 그렇죠? NNF가. 네. NNF가 지금 얼마죠? 48,750원. 48,750원이죠. 네. 그러면은 이 NNF가 48,750원인데 이 NNF가 BW 신주 인수권을 이거를 공모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 어떤 혜택을 주느냐? 즉 9월 달 이제 7월 달부터 BW 시행을 하고 이제 9월 달 이제 NNF가 정한 그 9월 달에 만약에 지금보다 NNF가 5만 원보다 6만 원, 7만 원, 만약에 8만 원이 돼 있다고 하면은 네. 8만 원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 돈도 어차피 갚는 거지만 이 8만 원에 대해서 5만 원짜리의 매수권을 줍니다. 즉 지역 화폐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죠. 지역 화폐하고. 즉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네. 만약에 내가 지금 5만 원에 공모에 참여를 했어. 5만 원에 공모에 참여했는데 만약에 NNF가 정한 이 9월 달에 만약에 이 9월 달에 NNF가 7만 원, 8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이 신주 인수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8만 원짜리 5만 원에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9월 달에 NNF가 8만 원, 9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5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BW 신주 인수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안 좋은 거는 이 공모에 따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물량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종목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재무 부분도 있지만 부채 비율도 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부채 비율은 옛날부터 나왔던 거고 이 부채 비율 주가는 어디서 반응이 나오냐면은 부채 비율은 만약에 NNF가 360%라고 하면은 NNF 1,000억 갚았네. NNF 500억 갚았네. 30억 갚았네. 그러면은 360%에서 340%, 340%에서 320% 이렇게 되면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 부채 갚은 능력이 되는구나 하면서 또 금전적인 개선의 기대감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NF가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7%까지 올라갔어요. 몇 %야? 7% 넘게. 아이 그건 NST잖아. 그래도. NST는 얘기하지 맙시다. 그 그쵸. NST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저 뭐냐 KIS로 따지자면 오늘 한 5%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5%까지 올라갔는데 네. KIS가 5%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BW가 만약에 악재였다고 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BW를 했다고 하면 악재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NNF가 돈이 없었어. 그래서 BW를 발행을 했어. 그러면 떨어질 텐데. 그럼 떨어질 텐데. 네. 그럼 그게 악재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NNF가 지금 낮은 가격에서 야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NNF 쪽에서 장내 매수를 또 했어요. 그래요? 어제 장내 매수를 했답니다. 어제요? 최대 주주 지분이 또 증가가 됐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인들끼리 또 판단을 했겠죠. NNF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BW가 만약에 주가가 NNF가 9만 원, 10만 원 상황에서 15만 원 상황에서 BW나 전환사채에서만 악재인 겁니다. 하지만 이 BW를 통해 가지고 시설 증설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채 비율을 얼마 정도를 갚겠다 이런 부분 되면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은 똑같지 않겠지만 이 BW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악재라고 생각했으면 오늘 NNF가 장 초반에 내어 꽂았겠죠. 내어 꽂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또 차익이 됐어. 차익이 되면 또 여러분들 역시 그 잡주가 그 잡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차익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NNF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중국을 뚫었어요. 자동차 완성차를.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NFP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NFP 배터리에서 국산 배터리용으로 탈중국을 만들 수 있는 게 NNF고요. LG 쪽에서는 NNF지만은 삼성 SDI는 어디다? 에코그룹이에요. 양극재가.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2주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80%가 NNF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거도 갖고 있어가지고 어디야? 너무 그쪽에 의존한다라고 하던데.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 잔고 수주량이 지금 20조 원이 넘어요. 그럼 그래요? 거기서 못해도 NNF가 거기서 매출 비중이 크다고 하면 아 그거도 있으면 어디야? 네. 그렇다고 에코그룹이 최근에 뭐 삼성 NCD가 수주 계약한 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LG 엔소의 수주 계약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원통형 배터리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NFP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이니케 NFP도 들어가고 만약에 중국 성능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중국산 탈피를 할 수 있는 NNF에 이 NFP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설마 LG 엔소에서 테슬라 쪽에 우주선에 그 배터리에다가 NFP를 집어넣겠습니까? 중국산은 못 집어넣습니다. 못 집어넣어요. 터질까봐? 어? 터질까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가다가 머스크가 중국산 NFP 해가지고 우주선을 올렸는데 빵. 안 되죠. 이거 터지면은 그러면 2차 전지 우리 또 수익 반사이익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 전주 지금 5.5%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또 잠시 또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중. 이거는 NNF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불안감이 느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회수가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NNF 어떤 상황이죠, 안호수님? LNF 지금 그래도 올라가고는 있어요.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그거도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버틴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IRA 부분이 좀 수정 법안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나왔어요? 이 IRA가 잘못됐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그거는 지금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고 뭐 두산 에너비니티도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이한 리스크에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IRA 부분에 대해서 수정 법안이 잘못돼서 2차 전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최근 아까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네. 반도체 보조금은 확정, 2차 전지 보조금은 폐지. 그런 기사가 제목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2차 전지 보조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 보조금이 있고 기업 보조금이 있어요. 소비자 보조금은 원래 옛날부터 폐지를 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이 20만 대 넘은 애들은 26년 이후에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거고 자동차 판매량이 20만 대 넘지 못한 애들은 어느 정도 못해도 25년 말까지만 해준다고 했어요. 종관이 그 반대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많이 못 파는 기업에는 보조금 좀 더 준다 같은데. 아 많이 못 판매하는데요? 네, 그 아, 반대 그래요? 같아요. 네. 이놈의 IIA 때문에 아주 노여제 걸려가지고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IIA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수요 공급이 만약에 전기차 소비자가 보조금이 폐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요? K점이 사나는 건데 보조금이 없어지기 전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아, 보조금 줄 때 사야겠다. 보조금 줄 때 사야겠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근데 전체적 리스크가 빠질 때마다 2차 전지가 전기차 IIA 소비자 보조금을 폐지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당장 갤럭시가 네.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가 지금 현재가가 200만 원인데 오. 내일 당장에 보조금 사가지고 보조금 사가지고 200 몇십만 원 올라간다고 하면 200만 원에 핸드폰을 사겠죠. 몰려가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 IRA가 수정 법안이 아직 확실치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오늘 IRA 수정 법안에 따라 가지고 눌린다 이것보다 전체 종목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눌리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종목이 다시 지금 순매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태양광 좀 부탁드릴게요. 태양광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이 태양광은 더 영악해졌습니다. 네. 이번에 수정 법안에서. 즉, 이 화면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이게 자, 태양광이나 풍력 세액 공제는 축소를 하고 뭐 지열 발전이나 이런 데를 좀 확대한다라고 해요. 네, 지도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까지 태양광 관련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에 따라 가지고 발생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까지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한화 그룹이 좀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IRA 법안이 이 태양광한테는 좀 안 좋게 더 나왔어요. 네. 26년부터 60%, 2027년부터 20%, 2028년 0%보다 급격한 일모. 다만 원전하고 수력 지연은 2030년까지 일모는 별도 연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원전이나 수력 지연은 한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도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기업도 있기 때문에 크게 이 IRA 부분에 대해서
반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은 사실 좀 당분간 좀 조심해야 합니다. 네네. 네, 7월달부터 좀 조심해야 돼요. 7월달 그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IRA 부분이 태양광 부분이 만약에 수정 법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원에서 수정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하원까지는 가지는 않고 상원에서 어차피 수정을 또 할 거예요. 최종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결정된 것처럼 나오잖아요. 언론에서. 네네. 하지만 10월 첫째 주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수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도 한번 확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근데 이게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서는 네. 올해 말에 종료였어요. 근데 이번에 상원으로 올라간 법안에서는 법안 발효 후 180 이후에 종료. 근데 전문가님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180일 지나도 비슷하거든요. 아, 비슷해요. 180일이나 뭐 200일이나. 네, 근데 사실 법안 발효가 늦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갈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최종까지 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게 수정이 지금 됐잖아요. 근데 또 이걸 반대하는 의원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하원에서 통과된 부분도 계속 여러 가지 반대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네. 다시 또 계속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5년만 종료해서 법안 발효이 180일 종료하고 하는데 네. 이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한테 아주 안 좋은 거 배웠어요.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관세에 따라서 90일 이후에 뭐 연기. 120일 이후에 막 그러잖아요. 유예, 연기. 이 사람들도 맨날 유예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솔직히 빨리 아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가 매수세가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자꾸 IIA가 막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거예요. 네네. AMPC에 적용된 FEOC에는 일부 완화안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변경 부분에 대해서 네. 아직까지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FEOC는 또 뭐갑니까? 해외 우호 집단이에요. 네. 중국,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도 자원이 있고요. 이란 쪽에서도 자원이 있고요. 북한은 모르겠다. 중국 쪽이 자원이 좀 많죠. 그럼요. 그렇죠. 중국 쪽이 좀 자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 자원 부분으로만 어느 정도 만약에 완화가 되는 건 아닌가 약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 전기차 쪽에서는 전고체가 있고 NFP가 있고 네. 하이니케이 있고 여러 가지 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셀 부분만 FEOC가 그래요 기존하고 유지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중국 자원이 지금 많이 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 부분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완성차하고 배터리 이 두 가지 분류가 돼 있으면은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서는 이 배터리 만드는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 입장에서는 광물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배터리 셀을 중국산 타피로 해서 NFP도 만들 수가 있고 전고체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이번에 FEOC에서 수정된 부분이 연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IA 부분이 일단은 10월 첫째 주까지는 계속 또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게 FOAC가 만약에 이게 중국의 모든 셀까지 다 완화를 시키겠다 하면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무너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지수는 안 좋지만 2차 전지가 또 버텨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장 초반에 비해서 하락되고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 이번 수정 법안은. 이번 수정 법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7월 한 14일까지인가가 못 박은 시한인데 그 전에 이 IRA 수정 법안이 미국의 상원까지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은 신기한 부분은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부분인데 법안을 계속해서 수정해가면서 상원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도 열심히 수정 중이고 한번 수정이 됐긴 합니다만 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태양광주 하락하는 것처럼 사실은 태양이나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우리 정부에서 뭐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투자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은 조금은 투자를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대로 2차 전지주들은 이미 약간 확정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 부분에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그리 걱정스럽진 않다라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제가 5가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네.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치어다이 정말 중요해요. 중국 FE가 크게 수정 없이 통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만약에 수정이 있다고 해도 배터리 셀이 아닌 광물 쪽일 거예요. 여러분들 네. 광물 쪽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7월 하원에서 통과된 IRA 수정 법안. 이 수정 법안이 하면은 부가 시장 다 끝나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더 이상 IRA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지는 거나 2차 전지가 주춤거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어떤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 10월 달에 또 상호관세가 중요한 건데 네. 이 상호관세가 정말 언제까지 뚫릴지는 모르겠어요. 또 7월 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한국, 일본은 특별히 30일 동안 또 유예. 그러면 유예 진짜 도와버리겠습니다. 확정이 딱 됐으면 네, 확정이 좋겠는데.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4번이 이재명 대통령의 IRA 정책.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IRA 정책주가 부각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상법 개정에서 코스피 5천 수혜주로 인해서 시장이 그쪽으로 몰려든 부분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IRA하고 상호관세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1번부터 3번까지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4번이 안 올라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즉 투자자들은 중간에 어떤 종목들이 계속 지수사나 PBR 이런 애들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만 사지 2차 전지는 사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하방이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5번은 BRD하고 CAT에 따라서 중국 FE가 수정 없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FE가 어느 정도 이번 수정 안에 어떤 게 완화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셀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은 설마 우리나라는 저기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했는데 중국의 NFP 배터리요 테슬라의 스페이스 X 우주선에다가 탑재시켜서 날려버리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RD하고 CAT의 부분에 사실 얘네 쪽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보존금을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 30%까지 전기차 하이엔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보지 못해서 중간에 중국 정부가 야 가격 그래도 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중국 정부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또 보조금을 축소되고 있어요.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많이 생산했던 부분은 어떻게 재고를 앞으로 해소시키느냐. 그게 BRD하고 CAT한테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 있고 SK 원이 있습니다. 근데 수주 잔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부분이 좀 다 통과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IRA 전체 배터리 삼각배트가 충남, 영흥 뭐 이런 쪽으로 다 있습니다. 대구 쪽에는 또 대구 거점으로 해서 NNF 호가창이 얇은 것부터 또 출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쵸?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전문가님의 교육을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방송이 한 2분 정도 뒤에 끝나는데 그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정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네, 더 설명해드리고 24시간.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저 보세요. 저 방송을 통해서 무슨 제가 2차 전지 100의 정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거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안 좋다고 생각할 때,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하면, 한 명이라도 단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이 모든 부분이 2차 전지 주가만 보면 단 1도 안 먹히는 시장이에요. 네. 1도 안 먹히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정확히 도와오고 있다. 그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알고 버티는 거하고 모르고 버티는 거하고 또 틀리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좌절감 갖지 마시고요. 좌절감 갖지 마시고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우리 거탑을 한번 쌓아 보면서 가보자고요. 남들이 다 안 할 때 우리는 이제까지 이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여러분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줄 거고 우리가 얼만큼 이제까지 설명한 시나리오가 얼만큼 맞춰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탁탁 거탑이 쌓아지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찍지 마세요. 조목님 찍지 마시고 QR코드 찍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찍더라도 좀 사진 괜찮은 걸 올려주던지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괜찮은 사진 캡처하게 이렇게 V자 한번 해주세요. 끝날 때.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